저 아이는 내 손주가 확실해. 트로트 방송을 보던 곰탕집 대표 할머니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할머니와 트로트를 잘 부르는 손자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굵은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만이 적막한 거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울 평창동, 높은 담장 안에 갇힌 수백 평 대저택.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곰탕 프랜차이즈, 정성옥의 김말순 회장이 사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회장이 아닌 그저 병들고 외로운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칠순이 넘은 나이, 남은 것이라곤 다 쓰지도 못할 돈과 밤마다 찾아오는 가슴 통증뿐이었습니다. 말수는 습관처럼 심장약을 입안에 털어넣고 쓴물을 삼키며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넓은 거실 벽면에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외아들 정훈의 영정사진만이 덩그러니 걸려 있었습니다. 말순의 시선이 그 사진에 머물렀습니다. 정훈아. 애미는 오늘도 숨이 붙어 있어서 산다. 내 놈은 그 차가운 땅 속에서 잘 지내고 있느냐. 보고 싶다. 내 새끼. 말수는 사무치는 그리움을 달래려 습관처럼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정막을 깨줄 소음이 필요했습니다. 채널을 돌리던 그녀의 손가락이 멈춘 곳은 요즘 노인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트롯 천국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방청객들의 환호성, 반짝이는 의상을 입은 가수들. 자신의 처지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그 활기찬 풍경에 말수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 부질없다. 저렇게 웃고 떠든들 집에 가면 다 혼자일 것을. 채널을 돌리려던 찰나 사회자의 들뜬 목소리가 말순의 귀를 잡아 끌었습니다. 자, 이번 참가자는 심사위원들을 눈물바다로 만든 주인공입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에 담아 부른다는 10살 트로트. 신동.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부모님을 기다리며 노래한다는 기적의 소년. 이민우 군을 소개합니다. 화면이 바뀌고 무대 중앙에 핀 조명이 떨어졌습니다. 그곳엔 낡은 운동화에 소매가 다른 셔츠를 입은 왜소한 사내아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잔뜩 긴장해 어깨를 움츠린 아이. 하지만 카메라가 아이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는 순간 찻잔을 들고 있던 말순의 손이 허공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쌍꺼풀 없는 긴 눈매, 웃을 때 살짝 패이는 왼쪽 보조개, 그리고 긴장하면 입술을 잘근거리는 버릇까지. 10년 전 죽은 아들 정훈의 어린 시절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노망이 났지. 정훈이는 죽었어. 내 손주도. 며느리가 죽었다고 화장까지 해서 뿌렸다지 않았어. 헛것이야 헛것. 말수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눈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반주 소리에 그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흘러나오는 노래는 흔한 유행가가 아니었습니다. 느린 뽕짝 리듬에 얹어진 구슬픈 멜로디, 그것은 섬집 악이었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오직 말순의 아들 정훈이 갓 태어난 아들을 재울 때만 흥얼거리며 편곡해 부르던 바로 그 버전이었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우리 아기는 파도 소리에 잠이 듭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미성이었지만 그 안에는 10살 아이가 가질 수 없는 깊은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말순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딱 3명뿐이었습니다. 나, 죽은 내 아들, 그리고 며느리 박미희. 그때였습니다. 노래의 클라이맥스 부분, 고음을 내기 위해 아이가 고개를 옆으로 젖히며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아이의 오른쪽 귀 뒤를 비쳤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선명하게 드러난 붉은 점 7개. 북두칠성 모양으로 박혀있는 그 점은 김씨 집안 남자들에게만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적인 징표였습니다. 쨍그랑. 말순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쑥차가 발등을 적셨지만 그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몸을 일으켜 비틀거리며 TV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차가운 화면 속 아이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아이의 귀 뒤에 있는 점을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았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었어. 내 새끼가. 내 핏줄이 살아 있었어. 정훈아, 내 아들이다. 저기 내 아들이 있어. 거실이 떠나가라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환호이자 지난 10년 동안 속고 살았던 세월에 대한 분노의 포효였습니다. 며느리 박미희. 남편이 죽자마자 빚쟁이들이 몰려온다며 갓난아기였던 손주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던 여자. 위로금으로 수십억을 챙겨 달아난 그 여자가 내 손주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어디론가 빼돌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고 그 자리에 서슬퍼런 도끼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지팡이를 집어들고 거실 테이블에 놓인 호출벨을 으스러져라 눌렀습니다. 최 실장, 최 실장. 잠시 후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중후한 인상의 남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말순의 그림자이자 충직한 비서 최 실장이었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깨진 찻잔 조각과 짐승처럼 헐떡이는 말순을 본 그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어디 편찮으십니까? 119를 부를까요? 아니, 필요 없다. 최 실장, 지금 당장 저 TV를 봐라. 저 아이를 똑똑히 봐. 최 실장은 영문을 모른 채 TV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래를 마치고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하는 어린아이. 최 실장의 눈도 점점 커졌습니다. 그 역시 말순의 아들 정훈을 20년간 모셨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죽은 주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설마 도련님? 아니, 하지만 손주 도련님은 10년 전에 폐렴으로 죽지 않았어. 며느리 그년이 날 속인 거야. 귀 뒤에 점. 북두칠성점을 내가 봤다. 저건 내 손주야. 놈들이 내 눈과 귀를 막고 천륜을 끊어놨어. 말순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했습니다. 10년간 멈춰있던 회장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당장 차대. 방송국으로 간다. 지금은 늦었습니다, 회장님. 비도 많이 오고 방송은 녹화방송일 수도. 생방송이라고 자막 나오잖아. 지금 안 가면 저 아이 또 놓친다. 10년을 놓쳤어. 단 1분, 1초도 지체할 수 없어. 그리고 가는 동안 저 아이 뒷조사 싹 다 해놔. 현재 보호자가 누군지, 어디서 사는지, 그 망할 며느리녀는 어디서 뭐라고 자빠졌는지 모조리 찾아내. 말순의 호령에 최 실장은 즉시 고개를 숙이고 전화를 걸며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말순은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즐겨 입던 편한 개량 한복을 벗어던지고 중요한 계약이 있을 때만 입던 검은색 정장과 진주 목걸이를 착용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는 더 이상 병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핏줄을 찾으러 가는 성난 호랑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이 빗물을 튀기며 강변북로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말순은 창밖을 응시하며 묵주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최 실장이 태블릿 PC를 두드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1차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름 이민우, 나이 10세. 현재 주소지는 경기도 외곽의 한 임대 아파트입니다. 부모는 누구랑 살고 있어? 공식적으로는 고모라고 불리는 여성과 동거 중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의 신원이 10년 전 회장님 댁을 떠난 전 며느님 박미애 씨가 아닙니다. 박미애 씨는 현재 재혼해서 지역 건설사 대표 사모님으로 살고 있고 이 아이의 보호자는 박미애 씨의 고향 후배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뭐라? 제 자식을 남의 손에 맡겨놓고 지는 건설사 사모님 소리를 듣고 살아? 하,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구나. 그럼 내 손주는 그 낯선 여자 밑에서 앵벌이라도 하고 있다는 게냐? 더 알아봐야겠지만 방송 출연료와 후원금 계좌 명의가 그 고모라는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 실장이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말순의 눈매가 매서워졌습니다. 숨기지 말고 다 말해. 무슨 일이야? 최근 아동 학대 신고가 2차례 접수된 기록이 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가 되긴 했지만 아이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고 밤늦게까지 행사를 다닌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쿵. 말순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금지옥 옆내 아들의 자식이 남의 집 천덕꾸러기가 되어 학대까지 받고 있었다니. 말순은 쥐고 있던 지팡이를 부러질 듯 꽉 쥐었습니다. 더 밟아. 신호 무시해. 딱지는 내가 낼 테니까 무조건 빨리 가. 차가 방송국 지하주차장에 미끄러지듯 멈췄습니다. 말순은 경호원들의 부축도 뿌리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방송국 로비는 생방송이 끝나고 퇴근하는 관객들로 북적였지만 말순은 그들을 해치고 출연자 대기실이 있는 3층으로 직행했습니다. 복도는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편에 초라한 민낯이었습니다. 대기실 3이라는 팻말이 보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야, 너 아까 표정 관리가 그게 뭐야? 슬프게 보이라니까 멍청하게 굴고 있어. 넌 우는 게 무기야 알아? 사람들이 내 노래 듣고 싶어서 투표하는 줄 알아? 내가 불쌍하니까 적선하는 셈치고 눌러주는 거야. 귀에 익숙한 억양, 천박한 말투. 박미희의 고향 후배라는 그 여자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려오는 작고 떨리는 아이의 목소리. 잘못했어요, 고모. 배가 너무 고파서 힘이 없어서 그랬어요. 밥 좀 주세요. 봐. 노래를 그따위로 불러놓고 밥이 넘어가. 오늘 후원금 정산 들어오는 거 봐서 컵라면이나 하나 먹어. 그리고 너 박미의 사모님이 시킨 말은 외웠어? 인터뷰하면 무조건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고모가 걷어줬다고 말하라고 했지? 박미희.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말순의 이성은 끊어졌습니다. 역시 박미희가 배후에 있었습니다. 제 아들을 앵벌이 시키고 뒤에서 조종하며 착한 척 위선을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순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 열어. 최 실장이 대기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쾅. 문이 벽에 부딪히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좁은 대기실 안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스마트폰으로 돈 계산을 하고 있던 짙은 화장의 여자와 구석진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맹물을 마시고 있던 민우가 동시에 문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여자는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등장에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누구세요? 여긴 관계자 외출입 금지인데. 할머니는 뭐야? 말순은 대답 대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대기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말순의 뒤로 건장한 경호원들과 최 실장이 병풍처럼 늘어섰습니다. 압도적인 위압감에 여자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순의 시선은 여자에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앉아 겁에 질린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작은 아이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아이는 더 말라 보였습니다. 소매 밖으로 나온 손목은 앙상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핏줄의 온기였습니다. 아가. 이름이 민우라고 했지? 민우는 낯선 할머니의 손길이 무서웠지만 이상하게도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나는 은은한 쑥 냄새가 꿈속에서 아빠가 불러주던 자장가 냄새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민우인데요. 할머니는 누구세요? 할머니는 누구세요? 그 한마디가 말순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당장이라도 내가 내 친할미다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말순은 꾹 참았습니다. 지금 정체를 밝히면 저 악독한 것들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거나 숨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더 완벽하고 더 처절한 복수를 위해선 참아야 했습니다. 말순은 아이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굳어있는 여자를 노려보았습니다.
방금 전 아이를 보던 따뜻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을 얼어 죽일 듯한 냉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자네가 이 아이 보호자인가? 네네네. 아, 네. 제가 고모인데요. 근데 할머니가 누군데 남의 조카한테. 입 닥쳐.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한마디에 여자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내 속에는 차차하지. 내가 이 아이 노래에 감동을 좀 받아서 말이야. 후원을 하고 싶은데. 아주 큰 돈으로. 돈이라는 말에 여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탐욕스러운 눈빛. 말수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 내가 후원하는 동안 이 아이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그땐 돈 대신 콩밥을 먹게 될 거야. 알아들었나? 여자가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짜 악역의 등장이었습니다. 화려한 모피 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 수행원들을 거느린 여자. 박미희였습니다. 어머, 대기실이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민우야, 너 또 사고 쳤니? 박미희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대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김말순과 마주쳤습니다. 순간 박미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들고 있던 명품 백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10년 전 시어머니였던 김말순. 죽을 때까지 다시는 마주치지 말았어야 할 저승사자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며느라기. 남편 잡아먹고 도망친 년이 얼굴이 아주 좋아졌어. 말순이 빙긋이 웃으며 지팡이를 들어 박미희의 턱을 툭 건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재미있는 일이 아주 많아질 게다. 기대하렴. 경악하는 박미희와 영문을 모르는 민우, 그리고 살벌한 미소를 짓는 말순. 폭풍전야의 침묵이 대기실을 휘감았습니다. 어머니. 아니, 회장님. 여긴 어떻게. 내 입으로 자네 이름을 부르게 하지 말게. 내 입이 더러워지니까. 그나저나 낯짝도 두껍지. 감히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나. 오해세요. 전 그냥 후배가 하는 일이라 응원차 온 것뿐이에요. 저 아이랑 저는 아무 상관도. 상관이 있고 없고는 내가 판단해. 그리고 거기 너 말이야. 아이 보호자라고 했나? 네. 네. 저요? 이 아이 내가 찜했네. 다음 라운드 진출할 때까지 최고급 의상, 식사 연습실. 내가 다 지원할 거야. 거절은 안 받네. 만약 거절하면 자네들이 이 아이한테 저지른 짓들. 10년치 세무조사부터 아동학대 재조사까지 싹 다 들어가게 해주지. 아, 아니에요. 후원해 주신다는데 저희가 왜 거절을 합니까? 감사합니다, 회장님. 민우야, 뭐해? 인사 안 드리고.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래, 민우라고 했지? 이리 가까이 와보렴. 손이 참 차구나. 밥은 먹었니? 아니요. 아직. 쯧쯧. 한창 클 나이에 뼈만 남아서는. 최 실장. 당장 가서 따뜻한 밥부터 사오게. 제일 비싸고 부드러운 걸로. 그리고 여기 명함 받아라. 무슨 일 생기면 밤이든 낮이든 이 번호로 바로 전화해. 알겠니? 네. 정말 감사합니다. 박미희, 자네는 나 좀 보지. 잠깐 밖으로 나와. 어머니, 제발 살려주세요. 저 이제 겨우 자리 잡고 살아요. 남편 알면 저 쫓겨나요. 쫓겨나? 넌 감방에 가야지 쫓겨나는 걸로 끝나겠어. 10년 전 내 아들 사망보험금이랑 내 손주 목까지 챙겨서 도망칠 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빚쟁이들이 들이닥치는데 어떡해요. 그리고 그 애 죽었다고 했잖아요. 화장해서 강물에 뿌렸다고요. 그래, 죽었다고 했지. 헌데 저 안에서 노래 부르는 아이는 누구냐? 죽은 내 아들이랑 똑같이 생긴 저 아이는 도대체 누구야? 뭐 몰라요. 그냥 닮은 애겠죠.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억지 부리지 마세요. 억지? 내 눈엔 다 보여.
내년이 당황해서 눈동자 굴리는 꼴을 보니 더 확실해지는구나. 경고하는데 허튼 수작 부리지 마라. 유전자 검사 결과 나오는 대로 넌 내 손안에서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이유. 유전자 검사요? 왜? 겁나냐? 내 아들 핏줄이 맞다면 넌 유괴범의 사기꾼이 되는 거야. 각오하고 있어. 최 실장 가자. 언니. 어떻게? 저 노인네가 진짜 유전자 검사라도 하면 끝장 아니야? 민우 저거 진짜 언니 아들이잖아. 입 닥쳐.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목소리 낮춰. 아니 상황이 급하잖아. 저 할망구가 돈으로 밀어붙이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당해. 그냥 민우 데리고 튀자. 지방 행사나 돌리면서 숨어 지내면. 안 돼. 지금 도망치면 범인이라고 광고하는 꼴이야. 그리고 저 노인네 성격 알잖아. 지구 끝까지 쫓아올 사람이야. 게다가 지금 민우가 방송 타서 행사비가 10배는 뛰었어. 이 황금 알 낳는 거위를 지금 놓쳐? 그럼 어떡해? 유전자 검사하면 빼박인데. 검사. 못하게 막아야지. 아니면 결과를 바꾸거나. 결과를 바꿔. 드라마 찍어. 그게 가능해? 돈이면 귀신도 부리는 세상이야. 그리고 민우, 방송에서 떨어뜨려야 해. 1등하면 유명해져서 사람들 관심 쏠리면 과거 다 파헤쳐질 거야. 적당히 하다가 탈락시켜서 조용히 행사나 뺑뺑이 돌려야지. 어떻게 떨어뜨려? 노래를 저렇게 기가 막히게 하는데. 심사위원 점수가 만점이라잖아. 방송 사고.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하게 만들면 돼. 애가 어려서 멘탈 약하잖아. 무대 올라가기 직전에 겁을 주거나 반주를 엉망으로 틀어버리거나. 방법은 많아. 역시 언니는 머리가 비상해. 독하다 독해. 회장님 지시하신 칫솔과 머리카락 확보했습니다. 바로 연구소로 보낼까요? 그래, 보안 철저히 하고. 가장 빠른 특급으로 진행해. 결과 나오는 즉시 나한테만 보고하고. 그리고 민우 쪽에 사람 더 붙여. 저것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우군 많이 놀란 눈치던데 괜찮겠습니까? 놀랐겠지. 평생 구박만 받던 아이한테 난데없이 늙은이가 나타나서 잘해주니. 최 실장, 내일 방송국 연습실로 도시락 좀 보내. 우리 정성옥 곰탕 특으로 끓여서 스태프들 것까지 100인분. 기죽지 않게 팍팍 밀어줘. 네, 회장님. 그런데 박미혜 씨 쪽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방송국 PD를 따로 만나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PD를? 뻔하지. 돈 찔러주고 민우 떨어뜨려 달라고 청탁했겠지. 놔둬라. 놈들이 구덩이를 파게 놔둬. 그래야 나중에 한꺼번에 묻어버리기 좋으니까. 우린 더 큰 판을 짤 거야. 더 큰 판이라면 결승전, 생방송 무대.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저것들의 가면을 벗겨버릴 거야. 내 손주는 내가 지킨다.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아. 민우야, 너 이따가 노래 부를 때 절대 떨면 안 된다. 알았지? 네, 고모. 근데 아까 그 할머니가 보내주신 도시락 진짜 맛있었어요. 고기 반찬도 많고. 아이고, 거지 근성은 못 속인다더니. 고기 몇 점에 아주 정신이 팔렸구나. 너 그 할머니 조심해.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야. 그 할머니가 너 예뻐서 그러는 줄 알아? 나중에 다 갚으라고 할걸. 빚덩어리 되기 싫으면 정신 똑바로 차려. 네. 알겠어요. 그리고 이거 마셔. 목에 좋은 도라지 물이야. 감사합니다. 근데 맛이 좀 이상해요. 써요. 몸에 좋은 게 원래 쓴 거야. 잔말 말고 다 마셔. 오늘 리허설 때 삑사리 내면 죽을 줄 알아. 네. 최 실장, 민우가 마시던 물병, 그거 확보했나? 네, 쓰레기통에 버린 거 주워왔습니다. 성분 분석 의뢰할까요? 네. 저 독사 같은 년이 애한테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민우 컨디션은 어때?
좋지 않습니다. 계속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식은땀을 흘린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박미희가 준 음료에 뭔가 섞은 것 같습니다. 이런 천벌을 받을 년들. 당장 방송국 쳐들어가서 요절을 내야겠어.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지금 나서면 다 망칩니다. 증거를 확실히 잡아야 합니다. 일단 의료팀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무대 내려오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래.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 내 새끼가 산다. 정훈아, 조금만 기다려라. 아비가 못다한 사랑, 내가 다 채워줄 테니. 어머, 회장님, 또 오셨네요? 오늘은 웬일로 빈손이세요? 빈손이라니. 내 눈엔 자네들 손목에 찰 은팔찌가 보이는데. 네. 호호, 농담도 참. 우리 민우 응원이나 해주세요. 오늘따라 애가 컨디션이 영꽝이네요.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돼서 원. 걱정 마라. 내 손주는 내년들이 아무리 짓밟아도 잡초처럼 일어날 아이니까. 그리고 박미희, 너 오늘 밤 꿈자리 사납겠다. 내 죄가 널 덮치는 꿈을 꿀 테니까. 두고 보세요. 누가 이기나. 민우야, 나가라. 큐사인 떨어졌다. 고모,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요. 속이 계속 안 좋아요. 노래 못할 것 같아요. 뭐, 지금 와서 헛소리 하지 마. 이 독감약 다 마셨잖아. 너 실수하면 다시 그 거지 같은 고아원으로 돌려보낼 줄 알아. 알아들었어? 네. 하지만, 시끄러. 넌 오늘 무조건 마지막까지 버텨야 해. 우리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마인 줄 알아? 빚 갚아야지. 언니, 저 아이 진짜 컨디션 엉망이에요. 무대에서 쓰러지면 방송사고가 더 커요. 어떻게? 쓰러져도 돼. 대신 노래는 끝내야지. 아까 내가 준 음료에 수면제 반 알만 넣었어. 목소리만 나오면 돼. 조금만 참고 버티라고 해. 잠깐 저기 저 할망구차가 왜 또 왔어? 회장이라더니 한가하게 왜 여기 자꾸 얼쩡거려. 걱정 마. 경호원들만 들어왔어. 혹시 모르니 너 민우 앞에서 절대 비밀 새어나가지 않게 해. 나는 잠깐 PD 만나러 갈 테니까. 알았어. 꼭 성공해야 해, 언니.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회장님 긴급 보고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확실한가? 네. 99.9999% 일치. 도련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10년 전 박미애 씨가 거짓 진단서를 꾸몄던 겁니다. 이 진단서 바로 법원에 제출할까요? 아니, 아직은 때가 아니야. 최 실장, 이 결과를 복사해서 내 자리 옆에 두게. 그리고 내가 시킨 영상 편집은 완료됐나? 네, 박미애 씨의 통화 녹취록과 후원금 횡령 내역, 그리고 아이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일부를 편집했습니다. 회장님 결단만 내리시면 언제든 송출 가능합니다. 좋아. 이제 움직일 때야. 박미희, 그년이 PD를 만난 이유가 뭐겠어? 우리 민우를 떨어뜨리려는 짓이 분명해. 그 빌어먹을 공작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판을 뒤집어야 해. 회장님, 무대 난입은 위험합니다. 생방송 중단으로 소송당할 수 있습니다. 소송? 내 손주가 저 악인들의 손에서 고통받는데 소송 따위가 대수냐? 난 오늘 내 손주를 찾아야겠어. 최 실장, 자네는 여기 대기해.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영상은 반드시 송출해야 해. 내가 무대에 올라서 마이크를 잡으면 그때 모든 걸 터뜨려. 알겠습니다, 회장님. 목숨 걸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승전입니다. 마지막 무대를 장식할 트로트 신동. 이민우 군입니다. 후. 민우야, 정신 차려. 마이크 꽉 잡아. 고모. 저 못하겠어요.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이 자식이. 연기하지 마. 그냥 해. 돈을 생각해. 회장님, 민우 군이 무대에 섰습니다. 얼굴빛이 너무 안 좋습니다. 어떡합니까?
저 독사 같은 년이 기어코 일을 저질렀구나. 최 실장, 구급차 대기시켜. 내가 무대에서 내려오면 바로 투입해.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민우군의 선곡은 고전 명곡 가슴 아프게입니다. 흐느끼는 창법이 일품입니다. 정말 10살짜리 아이가 맞는지 믿기지 않습니다. 저기, 박미혜 씨,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스태프만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비켜. 잠깐 PD 좀 봐야겠어. 이민우, 저거 노래 끝까지 못해. 빨리 끊어. 무슨 소리예요? 지금 생방송 중인데. 청탁받은 거 다 압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랑이 왜 이리 고된가요? 내 가슴 아프게. 고음이 치솟습니다. 청중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민우의 고음이 터져나오는 순간 음악이 뚝 끊긴다. 노이즈가 발생하고 무대 전체가 침묵에 빠진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반주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민효. 끝났네. 내 인생도 끝이야. 이게 다 누구 짓이야? 누가 감히 내 승부에 개입해. 내가 했다. 무대 뒤편 스태프 통로로 김말순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지금 무대에 나가시면. 비켜. 내 새끼가 저렇게 고통받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나. 안 돼. 저 노인네 막아. 경찰 불러. 박미희. 내가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김말순 회장이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가 마이크를 든 민우 앞에 섭니다. 민우야. 괜찮다. 노래 멈춰도 돼. 이제 그만 아파도 돼. 할머니. 하지만 노래를 안 하면 고모가. 걱정 마. 넌 아무 잘못 없어. 내 고모라는 년이 널 이렇게 만든 거야. 저기 어르신. 지금 생방송 중입니다. 무대에서 내려가 주십시오. 이 방송국 사람들.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아이의 친할머니 김말순이다. 나는 이 아이의 생부의 어미다. 뭐라고요? 저 아이. 할머니. 거짓말 마세요. 이 아이는 고아입니다. 저 노인네 노망 났어요. 빨리 끌어내. 노망? 그래, 내가 노망 났는지 아닌지 전 국민 앞에서 밝혀주마. 최 실장, 지금 당장 영상 송출해. 모든 채널에. 이 방송사 메인 전광판에도 띄워. 무대 뒤편의 메인 스크린과 방송 화면이 순식간에 바뀌고 DNA 검사 결과라는 붉은 글씨가 뜹니다. 이것이 증거다. 1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내 손주가 맞다. 그리고 이 영상은 내 아들이 죽자마자 핏덩이 손주를 고아원에 버리고 돈만 챙겨 달아난 악녀 강미희의 만행이다. 화면에는 박미희가 10년 전 갓난아기를 안고 고아원 앞에 버려두고 도망치는 모습, 그리고 현재 민우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는 녹취록이 자막과 함께 나갑니다. 안 돼. 끄라. 당장 꺼. 저건 조작이야. 조작이라고. 조작은 내 인생이 조작이지. 이 여자가 내 손주를 앵벌이 시키고 생방송 전에 약물까지 먹여서 무대에서 쓰러지게 만들려고 했다. 아니야. 저 노인네 거짓말이야. 저 노인네가 돈 때문에 내 아들을 빼앗으려는 거라고요. 돈. 나는 내가 상상도 못할 돈을 가진 사람이다. 잃어버린 내 핏줄을 돈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나. 사랑이 왜 이리 고된가요? 내 가슴 아프게. 민우야. 내 아빠가 제일 좋아하던 노래였지? 내 아빠가 내 노래를 하늘에서 듣고 있을 거야. 이젠 괜찮아. 내 할미가 왔으니까. 내 할미가 널 지켜줄 거야. 민우가 눈물을 쏟으며 마이크를 놓치고 쓰러지려 합니다. 민우야. 김말순 회장이 재빨리 쓰러지는 손주를 품에 안습니다. 당신은 천벌을 받을 거야. 내 인생 망쳤어. 천벌은 내가 받을 거야. 내가 내 아들과 내 손주에게 준 고통. 이젠 내 차례다. 최 실장. 경찰에 신고해.
유괴, 사기, 아동학대. 모든 죄목을 낱낱이 밝혀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박미혜 씨는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싫어. 싫어. 난 사모님이야. 나한테 이러지 마.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돈 드릴게요. 돈이요. 꺼져. 당장 내 손주에게서 떨어져. 넌 내 아들의 핏줄을 더럽힐 자격도 없다. 내가 탐했던 그 모든 것, 이제 내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것이다. 할머니. 할머니. 그래, 내 손주. 괜찮아. 이젠 안전해. 너한테는 이제 아무도 못해. 내 곁에 할미가 있다. 내 곁엔 너를 사랑하는 진짜 가족이 있어. 내가 마음껏 노래할 수 있게 할미가 평생 지켜줄게. 놓으세요. 나한테 이러지 마. 내가 누군 줄 알고. 난 잘못 없어. 전부 다 저 노인네가 꾸민 짓이야. 조용히 하십시오.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체포되셨습니다. 유괴, 사기, 아동 학대 혐의입니다. 최 실장, 증거 확보 확실히 됐지? 저 여자가 마신 물병, 아이에게 억지로 먹인 약물 성분 분석 결과도 당장 수사팀에 넘겨. 하나도 빠짐없이 죄를 물어. 네, 회장님. 이미 모든 증거를 수사팀에 인계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할머니, 저 아줌마는 왜 저렇게 울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내 아가. 그 여자는 잘못을 한 게 아니라 죄를 지은 거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핏줄이라는 걸 알고도 널 버리고 괴롭힌 죄. 저는 고모가 저를 주워왔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감사해야 한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야. 그 모든 게 거짓이었어. 너는 버려진 게 아니야. 훔쳐진 거야. 10년 전에 내 엄마라는 사람이 널 할미 품에서 빼앗아 간 거야. 에이, 이 노인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이 안 돼? 이 증거 자료를 보면서도 그런 소리가 나오나. 이 갓난아기 때 버려진 사진, 내가 고아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의 기록. 내가 가진 그 모든 흔적은 박미희의 죄를 가리키고 있다. 당신 남편, 그 건설사 사장도 가만 안 둘 거야. 우리 관계 망치지 마. 내 남편, 이미 내가 저지른 짓 때문에 회사가 발칵 뒤집혔다더군. 국민적인 비난 여론을 어떻게 감당할지 두고 보자. 넌 내 탐욕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거야. 하나도 남김없이. 싫어. 싫어. 나한테 이러지 마세요. 저 돈 많아요. 회장님, 저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제발. 자비. 내가 내 손주에게 단 한 번이라도 자비를 베푼 적이 있더냐? 이제는 내가 지은 죄를 온전히 받아들일 시간이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여기는 5호 종합병원 응급실 앞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트로트 신동 이민우 군이 현재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급격한 체력 저하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 실장, 민우 상태는 어떤가? 저 약물 때문에 혹시 후유증은 없는가? 의료진 소견으로는 다행히 수면 유도 성분과 소화장애를 일으키는 약물이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심리적인 충격이 큽니다. 회장님께서는 잠깐 쉬시지 그러십니까? 얼굴이 너무 창백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쉬어? 이 아이가 내 눈앞에서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야. 민우 아빠. 정훈이가 죽고 나서 내 삶은 이미 멈췄어. 이제 이 아이가 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유일한 희망이야. 회장님, 최 실장, 지금 국민청원 게시판과 언론 상황은 어떤가? 폭발적입니다. 박미혜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모든 언론이 회장님의 용기 있는 폭로와 민우 군의 비극적인 사연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기업 이미지도 정직하고 강직한 이미지로 급상승 중입니다. 이미지 따위는 상관없어. 민우가 잃어버린 10년을
우리가 가진 힘으로 반드시 되돌려줘야 해. 그리고 민우의 법적 보호자 자격 즉시 신청해. 한시가 급해. 저 악인들이 또 다른 꼼수를 부리기 전에. 할머니, 깨셨어요? 그래, 내 아가. 잘 잤니? 아직 좀 어지럽지? 네, 괜찮아요. 근데 할머니가 왜 제 옆에 계세요? 고모한테 가야 하는데. 아니, 넌 이제 그 누구한테도 안 가. 넌 이제부터 나와 함께 살 거야. 여기가 내 집이야. 정말요? 저 같은 애가 할머니한테 폐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돈도 없고 돈 걱정 같은 건 하지 마. 내가 곧 할머니의 전부인걸. 그리고 너 기억나니? 내 귀 뒤에 있는 빨간 점. 북두칠성처럼 박혀있는 이 점 말이야. 네. 이거. 저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고모는 이걸 보면서 재수 없는 점이라고 놀렸는데. 아니야. 이건 이 집안 남자들에게만 내려오는 아주 특별한 징표란다. 내 아빠도 여기 똑같은 점이 있었어. 이 점이 널 여기까지 오게 해준 거야. 내가 내 손주라는 걸 알려주려고. 우리 아빠요? 저 아빠 얼굴 모르는데. 괜찮아. 할미가 다 말해줄게. 내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고 노래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단다. 이 노래, 내가 무대에서 불렀던 섬집 아기 트로트 버전. 내 아빠가 널 재우려고 직접 가사를 바꿔서 만들어준 노래였어. 내가 이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할미가 널 알아본 거란다. 아빠가 저한테요? 내 아빠는 널 단 한 번도 버린 적 없어. 그리고 할미는 널 찾기 위해 10년을 피눈물 흘리며 살았어. 이젠 우리 셋, 아니 둘이구나. 이제 우리는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할머니. 사실은 저 아줌마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맨날 굶기고 노래 연습 안 하면 때리고. 근데 이제 진짜 괜찮은 거죠? 괜찮고 말고. 이 세상 그 누구도 널 함부로 대하지 못해. 내 뒤엔 할미가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노래가 좋으면 노래만 해. 공부가 하고 싶으면 공부만 해. 밥도 먹고 싶은 만큼 배불리 먹어. 할머니. 그럼 저 이제 할머니라고 불러도 돼요? 그럼 당장 불러야지. 내 손주가 날 할미라고 불러주는데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할머니. 흐앙. 그래, 민우야. 울어도 돼. 그동안 못 울었던 거 실컷 울어. 10년 동안 사겨왔던 서러움 다 털어내렴.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어. 할머니 품이 우리 아빠 품처럼 따뜻해요. 그래. 이건 내 핏줄이니까. 이제부터 평생 할미 품에서 자라렴.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박미혜 씨의 남편이 모든 사실을 알고 이혼을 통보하고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박미혜 씨가 남편의 공금까지 횡령해서 도박에 썼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잘 되었군. 탐욕은 결국 파멸을 부르는 법이지. 남편의 재산까지 다 탕진했으니 이제 돈으로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야. 그리고 민우군의 법적 보호자 지정, 일사천리로 진행 중입니다. 내일이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고맙다, 최 실장. 자네 덕분에 천륜을 다시 이었네. 이제부터 우리 정성옥 기업은 민우를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할 거야. 이 아이처럼 재능 있지만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도울 거다.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회장님. 결말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내 손주의 새로운 삶의 시작. 할머니, 곰탕 다 드셨어요? 제가 오늘 학교에서 우등상을 받았어요. 산수 점수가 만점이에요. 오냐, 오냐? 내 강아지. 잘했다, 잘했어. 뼈가 튼튼해야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 법이지. 그 곰탕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다 마셔. 네. 근데 할머니는 왜 아침부터 죽만 드세요? 입맛이 없으세요? 아니다. 내가 옆에서 곰탕을 저렇게 맛있게 먹는데 할미는 그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아,
그리고 너 어제 학교 축제에서 불렀던 노래 연습은 했니? 네. 아빠가 불러주셨던 섬집 아기요? 이제는 슬프지 않고 희망적인 버전으로 바꿔서 불러요. 할머니처럼요. 허허, 나처럼. 아이고, 말하는 것 좀 봐. 그래,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다 해. 이제 아무도 내 노래를 돈벌이 수단으로 쓰지 못해. 너는 그냥 내가 좋아서 부르면 된단다. 할머니, 최 실장님이 오셨어요. 서류 가방 들고 오시는 거 보니까 중요한 일인가 봐요. 회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민우 도련님, 오랜만입니다. 최 실장, 어서 오게. 아침부터 무슨 일인가? 네. 박미혜 씨 건으로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와서 보고드립니다. 유괴와 아동학대, 횡령 및 사기 혐의 모두 인정되어 징역 15년이 확정되었습니다. 15년이라. 죗값 치르는 동안 자기 삶을 되돌아보겠지. 단 하루도 가명 없이 살게 해. 그 독한 년이 다시는 햇빛을 못 보도록 만들어. 네, 회장님. 그리고 박미혜 씨의 전 남편은 그녀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이혼 및 재산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 중 상당 부분이 민우 도련님에게 위자료 형식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게 중요하지. 그 여자는 돈 때문에 천륜을 끊었지만 결국 돈 때문에 파멸했어. 이제 도련님은 완벽하게 회장님의 법적 후계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민우 도련님 이름으로 설립된 정성옥 드림재단은 이번 달에 1호 장학생을 배출했습니다. 트로트 재능이 있지만 가난한 환경에 놓인 아이입니다. 그래, 민우야. 내 이름으로 좋은 일 많이 하는 거다. 너처럼 아픔을 겪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니. 네, 할머니. 저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할머니처럼 힘든 친구들을 도와줄 거예요. 곰탕도 많이 사줄 거예요. 하하. 곰탕 회장 손주답구나. 좋아, 약속이다. 최 실장, 그 장학재단 운영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만전을 기하게.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잘 해결되어 기쁩니다. 도련님의 얼굴에 웃음꽃이 떠나지 않으니 저도 마음이 놓입니다. 할머니, 저랑 같이 저 정원 한 바퀴 돌아요. 꽃이 예쁘게 피었어요. 그래, 내 손주. 가자. 꽃 구경 가자. 할머니, 근데 저 이제 트로트 신동 말고 그냥 이민우로 살고 싶어요. TV에 나오는 것도 좋지만 할머니랑 같이 밥 먹고 학교 가는 게 제일 좋아요. 할미 마음도 똑같단다. 세상의 명예보다 내 마음의 평화가 제일 소중한 거야.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평범하게 살아도 돼. 내 삶은 이제 내 것이야.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만약 TV에 안 나왔으면 할머니를 평생 못 만났겠죠? 천만에.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란다. 언젠가는 이 세상 어디에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났을 거야. 내 아빠의 핏줄이 이 할미를 끌어당겼을 테니까. 아빠 보고 싶어요. 할미도 보고 싶지. 하지만 내가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서 할미 곁에 있으니 내 아빠도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겠니. 너는 내 아빠가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이 할미의 보물이고. 할머니. 저 평생 할머니 옆에 있을 거예요. 절대로 어디 안 가요. 그래, 내 아가. 할미도 평생 내 곁을 지킬 거야. 이제 무서운 꿈 같은 건 꾸지 마. 밤에는 할미가 내 방에서 내 손 잡고 자장가 불러줄게. 내 아빠가 불러줬던 그 노래, 이제 할미가 대신 불러줄게. 네. 고마워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미도 사랑한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우리 민우, 이제 행복만 하자. 매일매일 웃으면서 살자. 자, 이제 저녁 식사할 시간입니다. 회장님, 오늘 저녁은 도련님이 좋아하는 보쌈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최 실장. 수고가 많네. 오늘은 우리가 한잔 해야겠네. 민우가 행복을 가져다 준 날이니까. 회장님, 와인 대신 따뜻한 유자차 한잔 하십시오. 건강이 최고입니다. 하하. 알겠네.
민우야, 할미랑 같이 밥 먹자. 많이 먹고 쑥쑥 자라야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되어야지. 네, 할머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를 버렸다고 생각했던 10년의 겨울을 지나 이제 너는 봄처럼 활짝 피어났어. 이제부터는 꽃길만 걷자꾸나. 사랑하는 내 손주야.